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나 방금 태무진 투덕한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가실라 하는구만. 아날람 100일의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회, 101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리셋인가요? 1부가 아니라 2부입니다. 우리 홍 작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천천히 잘 좀 해봐요. 태무진 투덕한 이런 거 그만하고. 응? 잘 좀 해봐 좀. 응? 시끄러 보시오. 자,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시호님. 네. 호텔스닷컴 네. 예약을 할 때 네. 가장 국내 최고의 조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할인폭이 큰 그 프로모션 페이지가 어디겠습니까? 아날람이더라고요. 남 얘기 몰아서 링크를 타고 오시면 되고요. kr.hotels.com/베스트 쿠폰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 프로모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클릭을 통해서 호텔스닷컴 페이지에 넘어가서 예약을 하시면 국내 최고 조건 누리실 수 있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많이 버텨 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가 여기 처음 스튜디오 이용할 때 대마시안 샵에서 되게 잘해줬어요. 이제는 안 잘해주세요? 이제는 약간 소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스튜디오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아 맞아요. 저희 맨날 시간 오버해서 맨날 야근을 해가지고 강제 야근 시키니까 이제 막 주는 것도 없어. 난 또 잘해준 게 나 때문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대마시안 샵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모든 쇼핑몰 중에서요. 대마시안 샵에서 판매될 때가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아날람 클릭하면서 이용해 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저희 아날람 페이지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태무진에게 갑자기 귀순해 왔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태무진의 외가가 올쿠누트족이잖아. 네. 올쿠누트족에서도 그건 전혀 다른 부족인데 동떨어져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올쿠누트족에서도 태무진에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태무진의 엄마인 헐룬을 보고 왔기도 했을 거고 올쿠누트족도 잘 먹고 잘 사는 부족이면 드릴루킨들이 있겠죠. 못 살겠다 갈아엎어 보자. 못 살겠다 갈아치자. 근데 저 동네에 있는 태무진이 이끄는 무리라는 곳에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며.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근데 무슨 연고가 있어야 가지. 이거 뭐 되게 사회주의적이다. 레닌적인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더 짙어져요. 근데 지금까지는 태무진이 그렇게 정교한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막 생겼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리고 느려. 성장이 느린 사람인데 이 헐룬을 보고 왔는지 태무진을 보고 왔는지 올쿠누트족에서 온 사람들 중에 네. 그 노인네가 하나 있어요. 이때 벌써 노인이었어. 이 노인의 이름이 코르치인데 여러분 제가 인명 웬만하면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코르치란 얘기를 왜 했냐면 코르치는 궁수란 뜻이에요. 활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 이름 앞에 장사가 붙으면 씨름꾼이란 뜻인데 네. 이름에 코르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닉네임이 본명을 대체한 경우가 당시에는 흔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궁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코르치라는 노인이 아부쟁이였어요. 그 귀순했으면 이제 잘해봅시다. 잔치하고 새 식구가 생겼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태무진을 앞에 세우고 민망한 아부를 해대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는 자무카가 있는 자다란 시족과 더 가까운 친척관계다. 근데 어떻게 올쿠누트족이 몽골족인 자다란 시족과 친척관계냐? 자다란 시족이 잘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올쿠누트족의 어여쁜 처녀들은 그쪽도 이제 칸급의 시집 보내니까. 그렇죠. 잘 나가는 부족의 시집을 보내는 걸로 그 정치력을 유지를 하죠. 그런데 자다란 시족과 친척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집을 자다란 시족에 잘 갔다. 자다란 시족이 잘 나갔다. 자다란 시족은 부유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무카랑 더 가까워야 되는데 태무진 칸에게 왔다. 우리는 이쁘지 않냐? 정말 기특하지 않냐? 노인네가 젊은이한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묻지도 않은 나약을 떨어. 제가요 눈앞에서 환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신령의 계시를 받았지 뭐. 치매 아니고? 제가 이게 눈이 어른어른거리면서 이렇게 환상이 딱 보이는데 환상 속에서 웬 암소가 자무카를 들이받더라고요. 진짜 이런 말 했어요. 아재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근데 이러면 자무카 태몽이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나 세게 자무카를 들이받았는지 소뿔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소가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계속해서 자무카를 밟고 들이받고 그래서 암소가 자무카를 괴롭힐 동안에 그 태무진 나으리한테는 숫소 한 마리가 엉금엉금 다가오더니
태무진 칸에게 글쎄 소리를 치더라고요. 하늘이 태무진께 네 이놈. 큰 나라를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태무진 곤란하죠. 이게 자무카를 들이받는 건 암소라고? 그것도 웃기잖아. 태무진 숫소가 들. 이거 뭐 여혐이야? 아니면 뭐야? 아니면 뭐 태몽. 태몽? 혹은 자무카가 앞으로 대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뭐 양귀비나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빠져서 크게 될 아이를 낳는다. 태몽. 뭐야 도대체 이 꿈의 정체는. 그래서 코르치는 뻔뻔하게도 태무진 곤란하잖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부를 하니까 민망하잖아요. 코르치는 자 태무진 칸 제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렇게 멋진 아부를 했는데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래. 시키지도 않았는데 웃긴 애네 진짜. 이 노네가 새파란 젊은이한테. 그 태무진은 그럼 뭐가 좋겠냐. 아니 상황도 모면하고 싶고. 상황도 모면하고 싶고. 근데 코르치는 이제 이런 거 하죠. 만약에 태무진께서 대칸이 되신다면 대칸은 왕중왕 샤한샤 칸중 칸이 대칸이에요. 카간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킹이 되면 가한이라고 하죠. 대칸은 초원엔 수많은 칸들이 있죠. 네. 이 칸들을 다 굴복시키고 칸 위에 초원을 통일해야 대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꿈에서 환상으로 본인이 태무진이 그런 킹 오브 킹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런 아부를 하면서 그러면 정말 되면은 그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 본인의 환상에 대해서. 근데 이 당시 태무진이 자기가 대칸이 된다고? 대칸은 중국인이 생각하는 황제가 초원 유목민이 생각하는 대칸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무슨 황제를 합니까 태무진이. 대칸 카간은 황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태무진은 농담 같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만 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태무진도 공연부를 한 거예요. 대화를 끝내려고 한 거야. 내가 황제 되면 너 그래 나라 하나 줄게. 장군 시켜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태무진 이때 1만 명이나 있었을까?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코르치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1만 명의 병사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환상을 믿는 미친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로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대도 않는 협상을 이렇게 말하기 좀 민망하거나 뭘 얻어내려고 근데 얻어내려고 뭔가 말을 하면 아부를 한다든가 혹은 대놓고 면전에서 홍 작가 그래도 이거 나한테 이거 좀 줘야지 이렇게 말하기가 뭔가 좀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그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제가 예전에 아는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냥 말 안 됩니다. 우리처럼 멋쩍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뭐 쓸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사를 어떻게 쓰냐. 대사를.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근데 왜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보면 되게 유려하게 말하잖아. 되게 돌려 은유법 같은 걸 써가지고. 네. 근데 나는 저렇게 실제로 말하진 않을 것 같고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 뭐 죽기 딱 좋은 날이네 뭐 이런 건가 했는데 그냥 말한다? 그냥 말한다. 이게 아는 후배가 시집을 갔는데 네. 자기의 남편의 형의 아내인 거죠. 그걸 뭐라 그러지? 형님. 형님이 시아버지에게 재산의 지분을 이제 좀 달라라는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말하기 민망한 걸 하냐 했더니 그냥 말한다. 안 부드럽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거칠게 말한다. 주세요. 바로 그렇게 코르치가 얘기합니다. 아까 그게 장군도 못 받아들이는 거 뭐 더 큰 걸 원했다는 거예요? 예. 뭘 원한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미 노인이었어요. 30명의 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주 왕성하셨구만. 야, 역시 남자는 밥숟가락 들림만 있으면 죽기 직전까지도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태무진은 나 부끄럽잖아. 이런 대화 자체가 나 뜨거우니까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수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태무진 나중에 대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태무진이 이 코르치 문제를 해결해서 골치를 썩습니다. 안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예. 뭘 먹는 거야 대체? 초원에서. 그때까지 안 죽고 30명의 미녀를 정말 요구합니다. 뭘 드시는 거야 평소에? 이 양반이 뭘 먹고 힘이 뻗치면 이렇게 돼? 벨구데이한테 갔어야지. 그러게.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뭘 자시는겨? 이게 그 몽고 분들이 등치도 크고 힘이 장사잖아요.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이 노인이 돼도 결국 기력이 안 떨어진다는 걸 이분을 보고 이게 알 수 있는 거지. 태무진은 초원을 통일하고 난 후에 네. 시베리아 숲속에 사는 원시 부족이 있는데 네. 그 부족을 몽골 사람들은 착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백인종이에요. 그래요? 코카소스 인종입니다. 그런데 그 강성했던 야만 부족, 싸움 잘하는 그 야만 부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국인들은 자기 머리 위에 북쪽에 있는 저 거친 추운 데서 말을 달리는 저 사나운 유목민들 신경 쓰여. 그런데 밑에 살던 바로 그 유목민들은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들은 여기보다 더 추운 저 거친 시베리아 숲속에서 말도 아니고 술록 타고 다니는 저 야만인들 완전 신경 쓰여. 옥상옥. 옥상옥이거든요. 근데 이 부족이 아마존네스 같은 여성이 지배하고 여성이 싸우는 부족이었어요. 여기에 코르치를 보내요. 태무진이 코르치를 보내서 네가 알아서 아내를 만들어 와라. 30명이든 60명이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만들어 와라. 하지만 공짜는 없다. 거기 여자 많다. 그래서 가서 코르치가 어떻게 될게요?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 잡히는데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포로로 잡히는 거.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부족장이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이 코르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원래 죽이는 게 맞지. 그런데 우리에 넣어놓고 사육합니다. 6개월 동안. 코르치 취향 그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태무진이 군사를 따로 보내서 이 부족을 정복해요. 그리고 코르치 당신 소원 풀어드리겠소 라고 하고 6개월 동안 자기를 SM 사육한 그 여성과 결혼시킵니다. 여왕님 더 가둬주세요. 그래서 이 느낌이 묘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태무진이 그 눈치가 없었던 거 아닐까? 아니 그 여왕의 부하들 30명을 채워서 네가 다 책임져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 과정이 아무리 폭력적이어도 몽골 초원은 결혼하고 생활하고 나면 비교적 평등해진다고. 네. 근데 이거는 비록 그 여전사들이 붙들려서 포로가 돼서 전쟁에 져서 강제 결혼을 한 거긴 하지만 분위기가 묘하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 태무진이 약속도 지킬 겸 이 노인네 좀 당해봐라가 있지 않고서는 이 결혼을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여성은 코카소스 인종이고 키도 굉장히 컸다고 하고 힘도 셌다고 하고요. 이 사람 6개월 동안 고초를 겪었네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르치에게도 이 30명의 미녀가 묘합니다. 어쨌든 자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이 벌어지면은 나이 먹고도 버릇을 못 고치고 말이야. 내가 고쳐주겠어. 그래서 정말 여왕님 됐을 가능성,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여왕님과 결혼한 그렇긴 하네요, 진짜. 결혼한 것일 가능성이 의외로 정말 역사적으로 되게 높아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태무진이 그 결혼을 시켰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노인네 좀 당해봐라. 아우 저 노인네 진짜 저 당해야 정신 차리 저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원더우먼에 나오는 크리스 파인처럼. 예. 크리스 파인 외모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레스 외모를 생각해요. 그치. 태무진은 뭘 없앴냐? 자기 부리에서 계급을 없앴습니다. 그게 없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쿠리엔 이야기를 할 때 네. 쿠리엔의 중앙에 가장 중요한 귀족들 칸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그냥 그 니로운 평민들, 그 주변에 드르르킨들, 뭐 이런 식으로 색이 점점 옅어지듯이 점점 그 순수성이 옅어지죠. 네. 그 다음에 가축은 말이 중심에 있고 가축 다음 양이고 그 다음에 양이고 염소고 낙타고 네. 이렇게 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양 또 바깥에는 그 바하르라고 불리는 몽골 셰퍼드가 있어요. 몽골의 목양견, 네. 양 치는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쿠리엔의 구조는 바깥으로 갈수록 계급이 낮아지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쿠리엔의 구조를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모로. 네모로. 동그랗다가 네모로. 물론 쿠리엔의 동그란 구조는 유지됐어요. 네. 태무진은 그렇게 한 번에 시스템까지 바꿔버리는 천재적 두뇌는 없어요. 이거 그거 아니야? 뭐예요? 원래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살고 점점 주변으로 원형으로 점점 계급 낮은 사람이 바깥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계급 높은 사람 바깥쪽으로 돼가지고 아유 내가 할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주인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내가 밖에 잔다 이러지. 그게 아니라 쿠리엔의 이제 눈으로 보이는 구조는 그대로지만 네. 쿠리엔의 중심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목동과 전사와 대장장 이런 계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급이 없어지고 지금은 순번제로 내가 목동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가 목동을 잘해. 그럼 목동 시켜. 하지만 더 낮은 계급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기회를 자꾸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도 이제 계급 자체가 없어지니까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더라도 좋은 생각이 나. 그러면 태무진 칸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 웰컴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태무진이 괜찮다 싶으면 따르고 헛소리한다 싶으면 다음에는 좀 가라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기회가 열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내가 들어서 내가 친다. 아이고 내가. 그리고 태무진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낭비적이었다.
낭비가 심했다. 어떤 게요? 목동한테 목동만 시키잖아요. 그러면 총 전력은 줄어들죠. 전사도 하고 목동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목동도 태무진 더 무섭다. 상비군 시스템이구나. 그리고 물론 목동도 상비군 시스템은 옛날 쿠리엔에도 있었지. 전사들이 싸우다가 밀리면 목동들도 칼과 활을 들고 뒤에서 지원을 하고 한다고. 네. 요게 이제 예비군, 상비군 역할은 목동도 했어요. 다 같이 싸워야 되니까 힘들면. 그런데 모두가 목동이고 모두가 전사면 모두가 양을 잘 치게 되고 모두가 싸움을 잘하게 되죠. 네. 모든 분야에 다 훈련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 무리는 굉장히 그 인력에 비해서는 효율적인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무진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태무진은 사실은 소통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태무진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태무진은 알아요. 잘 별로 머리 안 좋은 거. 그거를 깨우치고 그대로 하는 건 진짜 훌륭한 태도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진짜 훌륭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다들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천멸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거친 초원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결정만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있죠. 요걸 싫어했어요. 아직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거친 형태의 민주주의와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태무진은 책임감은 강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안 된다. 먹여 살려야 된다. 내 사람이다 하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이 무리가 있었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무리면 네. 내 거예요. 내 백성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래줄 필요 없는 태무진에게 모여들어 줬죠. 그렇기 때문에 태무진은 보상을 해야 돼요. 책임을 짐으로써 보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날 위해서 지들 죽어라. 알아서 하는데 왜 내가. 아니지. 그것은 날 위해서 죽어라.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용맹해져라. 남자답게 죽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다 잘 먹고 잘 살자예요. 태무진은 너무 못 먹고 못 살면서 컸기 때문에 계약의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근대인도 아니고 현대인 같아요. 현대인도 이러기 쉽지 않지. 1000년을 뛰어넘은 사람 같아요. 사실 계급을 없앤다는 것도 우리도 사실 지금 안 되잖아요. 직책은 남겨뒀어요. 타고난 계급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 때는 나를 지지할 때는 물론 내가 좋아서 지지한 거겠지만 칸의 역할은 모두에게 합리적인 삶을 제공하는 거다. 자기는 불합리한 삶 속에서 자라고 굶고 고통당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포로도 되고 아내도 뺏기고. 그런데 나한테 사람들이 의탁할 때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의탁하는 거죠. 이 거친 초원에서. 그러면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칸과 백성의 관계는 어느 정도는 공정함이 들어가 있는 공정 거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태무진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생리적으로 태어난 그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그 사고 발상, 전환이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어릴 때 고생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고생에 대해서 저렇게 고생해봐야 나처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럼요. 근데 태무진은 이상하게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장점인데 자기가 겪은 부당한 고통 혹은 부당하지 않더라도 그냥 고통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겪는 거는 싫어했어요. 예수님 아니야. 내가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아니 적어도 자기 무리에서는 안 겪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태무진이지. 그래서 태무진을 태도의 천재라고 하는 것이 헐룬이 자기 아들인 태무진에 대해서 태무진은 가슴에 재능이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무진이 독립했을 때가 이제 19살이란 말이야, 만으로. 네. 그 후로 무리를 이끌면서 세를 불린 게 8년이에요. 그리고 이 8년 동안은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굵직한 사건은 없었던 거예요. 뭐 전소됐나 보죠. 뭐. 그렇진 않고. 그 예전에 그런 영조 때, 정조 때 그 비급 같은 거라서 읽으면 안 되는 거라 사라졌나 보지 뭐. 이 태무진의 무리는 점점 세를 불리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무카의 무리도 세를 점점 불렸어요. 초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태무진과 자무카가 이제 둘 다 떠오르는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무카 마음에 안 들면 태무진한테 가고 태무진하고 원한이 조금만 생기잖아요. 다 자무카한테 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무리가 느는 걸 방해하는 동시에 경쟁하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무리를 늘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무카 태무진은 점점 중요한 사람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재밌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어야 시장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둘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다른 점은 자무카도 기존의 몽골 초원의 귀족 정치 있죠. 네. 아까 어제 쿠릴타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타파하려고 했죠. 자무카가 원했던 건 뭡니까? 일당 독재. 1인 독재. 1인 독재. 근데 그것도 혁명은 혁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기존의 그 봉건적인 디디한 시스템을 갈아엎고 효율적으로 나만 믿고 따르라 하는 걸로 가겠다. 초원은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내가 독재자가 되겠다. 하지만 너희에게 먹고 살 가축과 나만 바라보라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혁명이에요. 이것도 진보고. 당시로서는 그죠? 근데 태무진도 똑같이 혁명이고 진보예요. 방식이 달라.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 나와 소통하자. 대신 날 가르쳐달라. 이건 완전 다르지만 또 비슷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태무진의 삼촌 또 네. 자무카한테 넘어가고 자다란 시족의 일부도 자무카의 시족이죠. 태무진에게 넘어오고 서로 이합 집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8년 동안 태무진과 자무카 집단은 서로 사이가 점점 나빠져요. 왜냐? 경쟁적으로 서로의 가축을 계속적으로 약탈하는 겁니다. 가축은 드넓은 곳에서 방목을 하니까 한 20-30마리 싹 약탈해 가긴 되게 좋아. 기습적으로. 우리 가축 20마리 뺏겼어? 그럼 또 우리 또 가자. 이번에 우린 50마리야. 그럼 저쪽에서 100마리. 100 받고 200. 이걸 8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또 현명했어요. 서로 약탈만 했어요. 전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조금맣게 소규모로 그렇게 약탈만 하지 직접적으로 맞부딪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맞부딪힐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피하는 거군요. 둘 다 피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몽골족이에요. 태부진과 자무카는. 몽골족은 약했어요. 중앙에 커레이트족 있죠. 동쪽에 타타르족 있죠. 서쪽에 나이만 있어요. 있고. 이 상태에서 몽골족이 내분한다? 누가 웃겠어. 그러면은 어부지래요. 다른 부족들만 좋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또 조그매져서 다 거기에 들어갈 테니. 그렇죠. 그래서 자무카의 조직은 반태무진 연대고 태무진의 조직은 그 자체로 반자무카 연대이기도 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초원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쟁 구도, 이런 갈등 구도, 이런 거는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혈통으로 모이는 곳인데.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초원에 있는 모든 강성한 부족들, 초원에 있는 좀 힘이 강한 사람들, 네. 칸들은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쟤네 언제 싸우나 궁금한 것이. 언제 싸우지 쟤네? 이 와중에 우리 흰뼈 검은뼈 얘기했죠. 네. 혈통이 고귀할수록 흰뼈죠. 이 몽골족 중에 있는 흰뼈들은 자무카와 태무진 중에 누구를 지지하게 됐을까요?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 하겠죠. 나를 더 잘 대접해 줄 것 같은 사람한테 원래 가겠지. 이제 이 흰뼈들은 자무카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근데 자무카는 흑기사잖아. 네. 인정을 안 해줘. 대접을 안 해준다. 아니 나만큼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든가. 그러게. 뭐 뼈만 희면 다야? 이런. 그치. 그래서 몽골족 내부에서 가장 혈통이 좋은 그 한때 칸이었던 사람들의 직계 후손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자무카를 몰래 떠나서 태무진한테 와요. 대접을 안 해줘서. 하얀 우리에게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저것이. 그리고 자꾸 웃어요. 예수게이가 네. 태무진 아버지 예수게이가 죽고 나서 네. 그 태무진 가족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떠나잖아. 네. 그때 예수게이의 동생인 다리타이도 자기 형수님 가족을 버리고 그렇죠. 다 버렸죠. sorry 이러면서 도망갔단 말이야. 도망갔는데 그러면서 자무칼 따라다녔어요. 자무칼 따라다니면서 충성한 척하다가 자기 취급 안 해주니까 자기가 학렬이 자무카보다 하나 높잖아. 태무진보다 학렬이 하나 높으면 그렇죠? 자동적으로 자무카보다도 자무카가 취급을 안 해주니까 삐져가지고 이때 또 태무진한테 와요. 그래도 역시 피가 땡긴다. 그러면서 형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와요. 근데 이 다리타이가 애초에 예수게이가 홀룬을 납치할 때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옆에서 하하하 이제 남자 내놓으면 떠나가시지? 하하하 이제 너네 커플의 운명은 끝났다 이런 대사를 날린 인물이야. 근데 형수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이런 시동생들이 있죠. 왕왕. 왕왕 있어요? 그럼요. 곤란하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홀룬이 납치당할 때 말했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7개래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지?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외쳐도 이제 목소리 안 들려. 다 끝났어. 이런 대사를 날린 사람이에요. 이거 톤이 그런 톤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사랑하는 사람 어디 안 보이는데 뭐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잘해. 와, 그치 완전 삼류 악당 대사니까 이게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랬다가 한 번 더 배신했다가 이제 다시 찾아와서 형수. 박쥐군요, 이 사람 아주. 이런 시동생이 있습니다. 다리타이는 아무래도 이제 친족 관계니까 자기 수하를 이끌고 태무진이 잘해주겠지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아, 이게 또 그게 있어. 뭐요? 이래놓고 이런 시동생을 받으면 이 시동생의 부인이 음. 형님, 어머님 수발은 제가 들게요. 갑자기 가면서 유산 지분을 위해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타이도 그렇고 이제 몽골족의 순혈 귀족들 네. 가장 그 반짝반짝 빛나는 순백의 니르온들 흰뼈들 흰뼈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실 태무진을 이 사람들은 만만하게 봤어요. 태무진은 태무진 무리에는 뭐 노예, 뭐 목동, 대장장이 이런 것들밖에 없다며. 그럼 우리가 가면 짱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태무진을 칸으로 추대하자. 그리고 태무진을 둘러싸자. 칸으로 추대한 다음에 태무진 둘러싸서 그러면은 뭐 태무진이 우리한테 잘해주겠지. 쟤를 올바로 보유해줄 귀족들이 없구만. 귀족들이 없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왕족들, 왕족들이죠. 이 왕족들은 네. 태무진을 칸으로 추대하기로 결정을 해요, 당연히. 그래서 이 왕족들이 태무진에게 충성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전쟁과 사냥과 약탈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우리는 그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며 약탈한 사람과 물건을 그대 눈앞에 갖다 바치리라. 무슨 뜻이냐? 전쟁, 사냥, 약탈 다 사업이죠. 네. 사업인데 그럼 이윤이 발생하지. 네. 눈앞에 갖다 바친다는 거는 원래 초원에는 10분의 1세라는 게 있어요. 11조?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유목민이죠. 네. 이 사람들도 유목민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유목민들은 그 십진법, 우리 십진법이 인간에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 사람 네.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이상하게 십진법에 더 천착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론도 있어요. 말을 타고 다녀서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보이는 내 신체는 손가락 아니냐. 손가락 10개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농사 지어도 내 손만 보이지 뭘. 발도 보이잖아. 농사 지으면. 근데 뭐 어쨌든 문화적으로 유목민들은 그 10분의 1세라고 하는 거 굉장히 천착합니다. 11조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유대인들이 유목민이니까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건을 보여줘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을 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칸은 10분의 1을 받게 돼 있어요. 야, 그럼 이게 바친다는 얘기가 다 준다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바치겠다. 아까 10분의 1이라고 해도 얘가 꼼쳐놓고 요만큼 주면서 10분의 1입니다 하면 안 될까봐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주겠다.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떼준다. 그런 거야. 총소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감사까지 받겠다. 투명하게 까겠다. 소득 신고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태무진도 이제 지금 한 20? 아니 28쯤 된 거 아니에요? 27, 8된 지났다면서. 거죠. 예. 이때 태무진이 그렇게 디디한 사람이 안 돼 있었어요. 드디어.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드디어 컸어. 어디 얼마나 착해졌는지 봅시다. 이 세 명의 왕족이 둘러싸고 칸이데라고 했을 때 네. 태무진 현명하게도 그럴까요? 아니랬어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차례로 한 명에 한 번씩 아니 그대가 되라. 혈통도 높지 않냐라고 일부러 빼요. 이건 뭐냐면 원래 추대되는 건 거절하다가 추대돼야죠. 아이고 그럼 내가 할까 이거 또 이거 여기도 또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정 그러면 그 명목분인 몽골족의 칸으로 추대해놓고 어디 뒷방 만들면 그만이야. 그건 일이 아니야. 근데 머리를 잘 쓴 거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최소한 정치가 무엇인가는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태무진이. 그러면은 이 귀족들은 아니다. 그대여야만 한다고 계속 태무진이 거절할수록 푸시를 하게 되죠. 푸시를 하게 돼서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어쩔 수 없군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나오신다면야 하는 수 없군요. 칸의 지위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죠. 그럼 그전에도 칸이었잖아. 네. 무리를 이끌고 있으니까 뭐냐면 몽골족의 적법한 칸이기도 하다. 이건 뭐냐면 옛날 중세에 그 서양을 보면 어디의 왕이자 어디의 프린스이자 어디의 백작 네. 이런 식으로 호칭이 중첩되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3개야. 어느 땅에선 영국에선 내가 왕이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어느 땅을 내가 침략해서 우리 예전에 핸델 얘기했을 때 조지 왕처럼 그쵸 독일에서는 선제후이고 영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영국 국왕이자 독일 선제후. 네. 그런데 태무진 자기 무리의 원래부터 칸이지만 이제는 가장 순혈 귀족들의 추대를 받게 됐으니까 적어도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몽골족의 공식 칸이기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명실공히 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대를 받게 된 거죠. 자무카의 기분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자무카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네, 매우 불쾌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무카도 몽골족입니다. 각각의 그 무리에서 칸이라는 것과 몽골족의 칸이 되는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먼저 자기 출신 부족의 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초원 통일이든 정복이든 할 수 있는 게 순서잖아요. 자무카 입장에서는 이놈이 추월을 하네. 근데 자무카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게요. 태무진에게 추월받을 수 있다는 거는 자무카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둘의 능력차는 솔직히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 건 맞았거든. 그러면 이 태무진을 추대한 3명의 왕족은 이제부터 대접받을 것만 그렇죠. 기대했는데 태무진 옆계를 살겠지? 했겠지? 태무진이 준 지위는 그거야. 쿠릴타이 참석 권한. 이건 원래부터 있는 거죠. 그렇죠. 태어난 이상, 이 사람이 귀족으로 태어난 이상, 잘 사시라.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목소리를 안 준 거예요. 줬다기보다는 똑같이 기회를 주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니 기껏 저 포로 출신, 편모가정 출신 칸으로 올려놨더니 이 자식이 우리를 안 챙겨줘? 역시 본데 없는 애고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굉장히 태무진을 미워하게 돼요. 기껏 와서 기껏 해줬더니 대접을 안 해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태무진은 점점 군사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제는 무력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태무진은 어쨌든 간에 뭐 사설 사령관이랄까? 점점 그야말로 칸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네요. 근데 태무진의 원래 꿈은 목동이라 그랬죠. 네. 이런 말 했단 말이야. 다시 태어나면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평범한 계례에서 평범한 재산을 갖고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고 싶다. 평범하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못했잖아 이 사람도. 이거는 태무진 정도 지위뿐 아니라 보통의 일반인들도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뭐 아직 뭘 모르고. 태무진은 원래 타고나기는 권력 의지가 없이 타고났죠. 근데 군사 지도자가 됐으니 네. 이제는 무리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공한 군사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게 된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제 지금 27인데 그러면은 내가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서 추구하게 된다면 내가 추구하는 권력에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원래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아닌데 권력을 지향하게 됐잖아? 네. 그러면 나의 목표는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권력이 어떤 이 초원에 나의 권력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어렴풋이 돼요. 어떤 좋은 직업을 갖는 게 내가 어떤 그 직업이 내 목표가 아니고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뭔가를 하는 그 행위가 내가 목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중에는 결국 이런 말하면 좀 다 부끄럽지만 진짜야. 평화. 그건 나중에 평화가 되지만 월드피스. 월드피스는 아니에요. 초원피스죠. 월드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참 맞다. 태무진 나이 27살 때 옛날에 편모 가정일 때 네.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연명하던 곳 있죠. 네. 벌레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풀 뜯어 먹었던데 거기에 태무진과 태무진의 무리는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여기서 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근데 대표님이 칸이에요. 그전에도 태무진 칸이었잖아. 가령 대표님이 이동규 대표님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리 칸, 동규 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름 뒤에 칸자 붙이면 되잖아. 그런데 보다 정치적이고 원대한 목표가 있거나 그 이상의 국제적인 세가 있으면 그 자기 지위나 목표하는 바에 걸맞는 새로운 공식 칸의 명칭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야. 대선 형님, 홍대선 보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때 27살 때 태무진은 칭기스칸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아, 칭기스칸이 여기서 나와요, 드디어? 드디어 나옵니다. 칭기스 플러스 칸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 자기 호칭을 분리시킨 거예요. 27살짜리가 건방지게. 아이, 뭐, 수액할 수 있지. 너무 수액을 했어. 자, 칭기스의 뜻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본인이 한 거예요? 예. 예쁘고 좋은 이름 내가 하고 싶은 이름 짓는 건 뭐. 몽골어에서 당시에 늑대를 치노라고 해요. 잠깐, 그 숲에 들어가는데 아이디 입력해야 돼가지고 회원 가입해야 돼가지고 급조한 칭기스라는 아이디를 만들어낸 거겠지. 그런 거예요. 치노가 늑대이기 때문에 친으로 뭐 치니스, 치니테 뭐 이런 것처럼 친으로 시작하는 접두어가 이제 늑대의 뭐뭐 이런 뜻이 일단 있어요. 네. 그래서 태무진을 푸른 늑대의 후예라고 하는 게 약간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태무진을 부르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칭기스라고 하는 것은 치노로부터도 오지만 탱그리
탱그리가 그 끝없는 푸른 하늘인데 그 팅기스. 팅기스. 여기서도 칭기스가 와요. 정확한 건 없어요. 늑대를 뜻하기도 하고 하늘을 뜻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몽골인들은 이때 다 문맹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엄밀하게 쓰지 않고 이 느낌 저 느낌을 중첩시킬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짓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늑대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푸른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푸르니까. 그 역사책에 보면 징기스칸이 사해의 지배자다. 동서남북의 바다가 있는 곳까지 지배할 군주다. 궁극의 정복자란 뜻이다라고 돼 있어요. 칭기스칸이라는 뜻이. 칭기스칸이란 뜻이. 그리고 당시의 몽골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칭기스가 팅기스 탱그리에서 왔다고 그랬죠. 네. 이 탱그리가 끝없는 푸른 하늘이잖아. 네. 이걸 다 뒤덮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 아, 그 하늘이 펼쳐진 곳은 다 나의 것을 만들겠다. 그쵸. 어떠한 것이 넓게 끝없이 평평하게 끝없이 계속되게 퍼진 상태. 그런데 이거는 하늘만 지칭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푸른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푸른 하늘도 탱글이라고 하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드넓은 호수가 그 하늘을 그대로 복붙하고 있죠. 비추고 있는 거예요. 드래그앤 카피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도 탱글이라 그래요. 호수가 그렇게 하늘을 비춰주고 있는 호수도 탱글이라고 예. 한다. 예. 그 몽골어가 신묘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네요. 다 가지치기가 돼요, 뜻이. 그러니까 스케일이 지나치게 크잖아. 그러게요. 좋다. 이런 거 좋다. 그런데 태무진이 이렇게 거창한 호칭이 본인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목도리 도마뱀이 목도리 같아서요. 맞아. 왜 그냥 태무진 칸이란 말에 그걸 못했을까? 이름 그대로 하는 거? 만족을 못했을까? 왜냐하면 신분 세탁? 태무진의 무리 자체가 네. 이미 계급도 없고 출신 부족에 따른 그것도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작은 무리지만 무리가 운영되는 네. 그거는 왕급이 아니라 제국급이 맞아. 황제는 이 나라 저 나라 다스리는 왕들 그 위에 있어서 천하를 품는 게 황제잖아요. 근데 칭기스칸은 황제급 호칭이거든. 근데 자기 밑에 여러 부족 출신과 여러 계급 출신이 다 똑같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는 그걸 품어야 되잖아. 그럼 정치적으로 맞는 용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원도 점점 자기 무리를 점점 늘려서 이 초원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야심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무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 초원도 그렇게 되겠다. 적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은 거예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죠. 그러니까요. 예. 진짜 현대인 같아요. 현대인 사회주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혈통, 다양한 계급, 다양한 출신,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을 하나의 체제 안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포섭하겠다. 그러면 칭기스칸이라는 호칭은 정치적으로는 맞아요. 누가 됐든 탱그리를 머리 위에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사람을 만들겠다. 적어도 내 탱글이 밑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만들겠다. 이 사람 레닌 맞아. 근데 27살 때 칭기스칸으로 등극은 하지만 역사가들은 말이죠. 아무도 이때 칭기스칸을 칭기스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러줘야 그게 내 이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초원을 통일하고 그래서 태무진도 자기도 알았어. 평생 동안 자기도 민망했나 봐. 호칭이 너무 거창해서. 그 호칭이 거창하고 거창한 만큼 실력을 못 보여줬거든. 그래서 나중에 초원을 통일하고 나서 칭기스칸으로 한 번 더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정식 그때는 진짜다. 이때부터가 정식 칭기스칸이라고 역사가들도 이렇게 쳐요. 요거는 예명스럽게 내가 썼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내 이름이다. 이때는 소망. 칭기스칸 되고 그랬는데, 싶다. 소망을 담은 이름 뭐 할 수 있지. 그래서 당시에 태무진을 칭기스칸으로 안 불러줘요. 그냥 태무진 칸이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당시에 초원 사람들도 칭기스칸이라고 안 불러줬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야. 이름을 새로 지었으면 불러줘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네. 그 아날람 팬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제부터 저 개명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핸섬 카리스마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제가 핸섬 카리스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 작가님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교주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그 교주 맞잖아. 참칭이라고 하죠. 참칭. 참칭하잖아요. 빨리 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참칭했어요. 빨리 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야. 아니, 와, 자기 교주라고 하면서 예수님 디스하는 거 봐봐. 예수님은 증명했잖아요. 손에 한번 못 박아줄까? 손바닥 좀 내놔봐. 저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교주라고요. 교파의 아니, 그러니까 교주다.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지. 뭐 많아요. 채찍도 있고 불도 있고 뭐 지져 죽고 뭐. 좋아. 그러면은 다운그레이드 합시다. 제가 예수님급은 아니니까. 네. 예. 거꾸로 매달아 줄게. 아니. 십자가에. 아니. 못 대신 못 대신 앞정 해줄까요? 고두리살. 앞정 조금 이렇게 좀 짧게 고두리살. 이렇게 해가지고. 채찍은 고무줄로 바꾸자. 그래. 안 할람 공개 방송을 해서 하는 거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앞정 찌르고. 롱기누스의 창 대신에 롱기누스의 샤프로 내가 옆구리 한번 꼭 집어줄게. 저 거기 앞에서 고무줄 팔 거예요. 좋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기는 앞정과 고무줄. 네. 사실 못과 채찍이죠. 다들 들고 있어 당시의 초원엔. 그러니까 태무진은 칭기스칸으로 등극한 게 사실 되게 건방지죠. 그렇기 때문에 태무진은 어쨌든 가장 먼저 자기 의붓 아버지가 된 토그릴 칸에게 커레이트족을 지배하는 토그릴 칸에게 먼저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칭기스칸이 된 거 승인해달라. 그래서 뭐 토그릴 칸은 자기한테 가장 먼저 승인이 왔으니 승인 요청이 왔으니 승인해주면 자기도 좋고 새도 늘어나고 좋죠. 아, 나한테 온 거는 나랑 이렇게 연대를 맺자는 얘기니까. 아니죠. 칭스칸이 정도 되는 거창한 칭호를 만들어 놓고 이런 칭호로 제 자신을 불러도 되겠습니까라고 결제를 맡으려고 오는 자체가 자기 권위가 엄청 그치, 내가 올라가잖아. 윗사람이니까. 여기서 태무진 영업 역시 잘했다. 아, 그런데 영어방이네 진짜. 그래서 이제 한껏 축복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칭기스칸 됐잖아. 네. 조직을 개편해요. 완전히. 오르도 얘기했었죠. 오르도는 쿠렌의 중심. 네. 오르도에서 전통 귀족들을 완전히 치워버려요. 모든 무리를 통솔하는 참모는 2명. 자, 한 명은 보루추입니다.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해도 누가 이인자냐 했던 젤메인가요? 젤메. 가장 밑바닥의 노예 출신은. 그 귀족들이 그거를 당하고 있어요? 일단 당하고는 있지만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 눈에서 천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새끼가 미쳤나 싶을 거 아니야. 이제 이 두 사람을 태무진이 왜 믿었냐면 일단 둘 다 머리 회전이 빨라요. 둘 다 참모형인데 그리고 둘 다 전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어서 준 거야. 그리고 그 젤메에 대해서 태무진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자기를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와 준 친구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내가 꼬리 말고는 채찍이 없고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을 때 그림자가 되어준 친구, 원래 자기 노예 출신을 프렌드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의 음모론 있었잖아. 젤메 아버지가 애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바뀐 거라고. 근데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노예 출신인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면 솔직히 젤메 입장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도비는 기뻐요. 그리고 보루추는 원래 친구고. 네. 예. 그리고 태무진은 자무카에게도 서신을 보냅니다. 자무카에겐 통보죠. 하와이? 내가 칭기스칸이 되었다.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자무카는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무카는 이때부터 느끼게 됩니다. 아, 여기는 하와이가 아니라 시베리아겠구나. 네가 가라. 그렇네. 그렇네. 시베리아. 네가 가라. 술록마을. 사이베리아. 항상 말 타고 이렇게 다그닥다그닥 다니는 유목민들을 중국인들은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술록 썰매거든요. 이게 술록 썰매 타고 다니는 이 시베리아 숲속 수련민들 보고 저 무서운 야만인들 이랬다는 게 굉장히 재밌죠. 숲 사람들을 위로 올라갈수록 더 추워지고 바람도 세지고요. 사람도 커지고요. 더 싸나워지고 더 야만적이 되는 어떤 이런 패턴이 있나 역사 속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무카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무카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슬슬 태무진을 밟아줄 때가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때부터 하게 됐겠죠. 징기스칸? 네가? 친구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이제 드디어 누가 많이 먹나요? 그만해라 하면서. 누가 많이 찔러요? 누가 많이 찌르나? 근데 시오. 네? 독이는 기뻐요. 이거 아까 너무했다. 왜? 젤메도 사람이야. 도비는 풀이에요. 우리는 서신을 보냈다라고 할 때 사실 제가 잘못 말한 거죠. 사신이죠. 메신저. 왜냐하면 그렇죠. 이때 몽골은 문자도 없고 문맹이야. 종이도 없어. 붓도 없어. 즉 서신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근데 이제 문맹인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 있죠. 구전 문명, 기록 문명이 아니라 암기력이 좋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암기력이 지금의 우리보다 좋습니다.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는 거야. 대표님이 필독 시옷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 당신은 나의 용토를 침범했고 공장장은
작년에 나의 영토를 침범했고 올 1월에는 나에 대해 이런 잘못을 했고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가축 50마리만 내놔봐. 내가 그린 긴 합의보자. 그림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대표님이 저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대로 외워서 시옷한테 가서 전달하는 거야. 그때 근데, 그러면은 저 궁금한 거 그러면 그 사신은 신분이 낮잖아. 메신저. 메신저는 신분이 낮은데도 반말로 할 수도 있겠네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해야 되니까. 감정까지 그대로 따라합니다. 연기도 해야 돼? 너무 어렵다. 감정까지. 아니 메소드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 되는. 우리 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자무카 정신 차려 이런 게 아니라 야 자무카한테 이렇게 잘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하면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원래 구전 문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2명이 갑니다. 왜? 한 명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한 명이 곡해할 수도 있고 이쪽이 붙을 수도 있고 그죠? 한 명 말하면 너 여기 말해봐 이렇게. 그리고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명이 말하고 있어 한 명이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의 배신이나 왜곡도 맞지만 이 사람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빼먹잖아. 다 옳게 기억을 했나. 까먹잖아. 한 문장 정도 까먹으면 잠깐만 이거 아까 이 말도 했잖아. 옆에서 이제 요러는 보조로 2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메신저를 보내는 게 가장 공식적인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고 말하자면 기록문명으로 치면 서류 형식을 맞추는 거예요. 복사본도 같이 주는. 그런 식으로 제대로 예를 갖추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무카한테 보내서 나 징기스칸 됐어. 그러니까 자무카는 곧바로 답신을 보냅니다. 답신을 태무진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태무진한테 가서 태무진을 칸으로 추대한 3명의 왕족 있죠. 그 귀족들에게? 그 귀족들한테 보냈어요. 이게 매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매기는 거죠. 태무진 그 칸으로 추대된 것도 인정 못하겠고 너 징기스칸 된 거? 뭔가 상대도 못하겠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메신저를 보냈다는 것은 그런 애 추대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주체를 태무진이 아니라 태무진이 추대된 바보처럼 만들어버린 매기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무카 이런 걸 잘해. 대단하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디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역시 흑기사가 멋있다. 이게 뭐가 상관 있는 거야 이게? 멋있어요. 나 이게 잘 매기는 남자도 좋더라. 걔 누구?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태무진은 실력에 의해서 칸이 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버버버 칸이 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내 그런 친구를 디스인 니들이 거죠. 이렇게 아이고 너네 정말 너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순진한 애 꼬드겨 갖고 뭐 이렇게 아니지. 그냥 본인한테 얘기 안 하고 뭐 마치 그런 걸 대통령 됐으면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트럼프한테 직접 안 보내고 옆에 있는데 트럼프가 누구야? 그런 누구세요? 거죠. 처음 들어봤는데 누구지? 어디 살던 애지? 대표님 너무 잘해. 어디 코쟁이가 뭐 대통령? 뭐 이러면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옆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왜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개그 프로에서 네. 앞에서 내가 태무진이야 이러면 어디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그런 거 하잖아. 그 주로 키 작은 배우가 그런 거 하고 어디 안 보이지 왜 이런 류의 느낌으로 한 거지 지금.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는 내 형제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충성해라. 이것도 뭐야? 이건 뭐냐면 이것도 한 방 먹이는 거죠. 태무진 능력이 없다는 뜻이잖아. 하지만 자기 관대함도 과시를 하면서 나는 내 친구의 됐으니. 성공을 빌지만 니들이 잘해야지 내 친구도 잘 되지. 내 친구 좀 부족해. 많이 챙겨라.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 부족한 애를 니들이 그랬어? 그렇게 아이고 이런 거. 근데 그런 말은 빼놓고 이제 뉘앙스로만 전달을 하는 거죠. 이런 고급 디스 좋아. 고급 디스를 했는데 잠깐 이거 그거 아니야. 제가 오늘부터 이 대표가 아니라 이 회장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나한테 안 오고 필도님한테 톡이 온 거야. 사업하기 참 힘들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거 좀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잘 어떻게 좀 모셔봐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대표님 디스하는 거잖아. 그걸 대표님이 보게 하는 거죠. 그 톡을. 그리고 자무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태무진과 이 세 왕족들이 사이가 나빠질 것도 기대를 했겠죠. 내분이 유발되면 땡큐고 그렇죠. 안 유발되면 그만이죠. 하는 거죠. 어차피 안 유발돼도 일단 매겼잖아요. 자 그리고 토그릴카는 태무진의 칭기스칸 등극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줬지만 사실 두 젊은이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우리 커레이트족의 킹 토그릴카는 흐뭇합니다. 그러게 싸우길 바라죠. 둘이 같이 화해하면 어떡해. 그럼. 부채질을 계속해서 이게 불이 빨리 붙어야 되는데. 토그릴카는 국제적으로 놀았어요. 이 서양에는 옛날부터 동양의 먼 동방의 나라에 그 사제 요한의 나라가 있다.
토그릴칸이 기독교 신자라 그랬죠. 예,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기독교 왕이 있다. 그래서 그냥 환타지죠. 왜 이런 환타지가 토그릴칸과 생겼나? 상관없이 원래 그런 게 있었군요. 왜 이런 환타지가 있었냐면 저놈의 아랍 놈들을 동서에서 포위 선멸해줘. 우리 여기서 있고 동쪽에서 이제 이렇게 조여 들어가자. 갑자기 나타날 거다. 이 왕이 토그릴칸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서양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그릴칸을 그린 종교화도 있어요. 유럽에. 반짝스타가 됐었다면서요. 예,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토그릴칸이란 사람이 국제적인 명성이 있었던 사람. 그렇네요. 이름이 알려져야 알 거니까. 이 사람은 초원 바깥의 정치와 관련이 있었고 초원 바깥에까지 유럽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이 사람은 국제적인 감각이랄까 활동 범위가 태무진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커레이트족이 크기도 했고 옹칸은 또 칸이 된 지 한참 되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옹칸은 당시 초원의 유목민들은 말이죠. 네. 중국의 당시 금나라입니다. 북중국이. 네. 중국에 그렇게 당해. 당하면서 사람이 당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자기가 당한 대로 배웁니다. 금나라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금나라가 타타르족을 통해서 다른 부족들을 괴롭힌다 그랬죠. 네. 이의제이잖아.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타타르족에 싹 이렇게 돈 먹을 거 찔러주면서 자기 싸우게. 그러면 초원에 있는 부족들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없이 사니까 눈 뜨고 당하는 거지. 이제 옹칸 토그릴칸 같은 사람입니다. 네. 이제 토그릴칸도 저 자무카랑 태무진 저거 우리 나도 이제 해볼까? 똑같이 중국이 초원 부족들 데리고 하는 거 나도 저 두 젊은이 가지고 작은 버전이네요. 해볼까? 왜 소제국주의라고 하잖아. 네네. 소이의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옹칸은 이 두 친구들이 멀어지는 관계를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옹칸 네. 왠지 이 말 들으니까 유럽 사교계에 데뷔한 동양의 현자. 이분이 디스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는 이분이 기독교 신자 동양의 현자이시고 기독교 왕이시고 글자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옹칸이라고 치면은 여러분이 ONG 네. KHAN 옹칸이라고 치면 또 같은 사람이에요. 옹칸은 그러니까 태무진, 칭기스칸, 토그릴 옹칸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도가. 토그릴칸, 옹칸. 태무진칸, 칭기스칸 같은 사람이죠. 네. 옹칸이라고 여러분이 치시면 옹칸을 묘사한 중세 회화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중세 서양의 회화를. 상상도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상상도죠. 예, 서양 기사처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옹칸은 흐뭇하게 바라보고 태무진 무리와 자무카 무리는 왜 이런 건 항상 에스컬레이트만 되잖아. 위로 그쵸. 막 이렇게 치다다만 가죠. 그러니까 이게 한 소끔 탁 빠져서 우리 다시 악수할까는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가축 약탈하고 네. 그다음에 가축 약탈하는 와중에 이쪽 부족에서 뭐 한두 명 죽을 거 아니야. 그렇죠. 사람도 다치겠죠. 그럼 우리는 3명 죽여. 그럼 이게 나중에는 거의 게릴라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커지니까. 약탈전이. 그러면서 이제 두 부족이 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골이 너무 깊으니까 안 싸울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는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은 충분히 나빠졌는데 네. 감정이 결정적으로 나빠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냐? 자무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태무진 아니야? 자무카가 잃게 돼요. 자무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아니, 되고. 자무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태무진 아니야? 태무진도 안다잖아. 자무카 평화로워지고. 자무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순간 감정적으로나 폭발하겠군요. 정치적으로나 더 이상 태무진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태무진과 자무카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전면전은 초원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전투입니다. 이 초원에서 주목받으면서 떠오르고 있는 두 젊은이가 드디어 격돌. 그리고 두 안다가 그 모든 초원 사람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네. 그 조명받는 대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은 이기게 되겠죠. 무승부일 수도 있죠. 무승부는 그것은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다음 시간에도 태무진을 할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태무진 얘기만 계속하면 좋은데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또 계속하면 우리만 좋은 거 아니야? 계속하면요? 일단 제가 편한 건 있죠. 제가 쓴 책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저희도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어쨌든 인문 교양 방송이기 근데 때문에. 우리 이래놓고 다음 주에 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누구 맘? 우리들 맘? 대표님. 네. 우리 여기까지 하죠. 대표님 존다 줘라. 진짜 사극 안 좋아하시나 봐. 이건 그냥 이
이 사람이 책임감과 부지런함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고? 젊음도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네. 사극을 싫어하시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사극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좋아하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야, 잠깐 얘기하라.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연상교라서 그렇잖아요. 의문의 그녀 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